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저트 얘기를 해보자. 근데 네. 트렌드가 그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간혹 저희가 뭐 식재료나 아니면은 이런 현상 같은 것들 그 외식업계 그렇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다가 디저트 이야기를 하는 적이 몇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디저트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필수는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네. 간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외식업계의 럭셔리 아이템 같은 건데 그런데 이거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도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고를 조금 넘어서서 옛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불러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먹는 것도요.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트렌드들이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망치로 깨먹는 과자 같은 거 생각나세요? 그 동그란 이렇게 과자를 저는 망치로 엿밖에 망치로 깨먹은 게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에 아주 적합하십니다. 그런가요? 오늘 주제가 이제 할머니들을 떠올리는 그런 디저트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할메니얼. 네, 이렇게 이 좀 트렌드의 적어오셨어요. 이름이 지금 할메니얼이에요. 할메니얼. 네, 할메니얼 이름은 예쁘죠. 생소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밀레니얼과 할매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할머니 하면 떠올리는 게 사실 옛날에는 시골집. 그렇죠. 그리고 뭐 할머니 밥, 그리고 뭐 시골 밥 같은 거, 김치. 그리고 뭐 장독대, 장독대, 김치, 김치. 그쵸, 이런 것들. 근데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입에 쏙 넣어주던 엿이 있었어. 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밥 먹고 나면은 체하지 말라고 주시던 수정과 한 그릇이 그렇죠. 생각나.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들이 알아요? 그쵸. 이 밀레니얼들한테는 이런 추억이 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네 집,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드리는데 정용실 아나운서님과 제가 나이를 우리를 자꾸 밝혀. 어떻게?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장독대에 김치 넣는 그렇죠. 걸 기억하고 옛날에 이제 뭐 주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거를 이제 튀겨가지고 꿀물에 발라서 먹는 그런 밀가루 떡 같은 걸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세대일 수도 있다.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튀각을 튀겨서 귀한 손녀가 온다고 다시마를 잘 말린 걸 튀겨서 맞아, 할머니들 그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네. 설탕을 입혀 먹는 이 반찬도 지금 다시 유행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현상이 그러나 세대를 건너가면서 이런 게 유행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20대 어떻게 친구들은 이미 할머니가 우리 나이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으로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지금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요거를 거의 주입식으로 물려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되게 재미있는 게 트렌드는 원래 희소 가치에 거기에 어떠한 매력도가 붙었을 때 생겨요. 그렇죠. 희소 가치라는 것도 뭐 한정적으로 뭔가 한정판 뭐 없다 앞으로 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위협적인 요소가 돼서 거기에 근데 내가 한번 돈을 주고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이런 식의 매력도가 붙으면 이게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건데 그렇군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지금 그런 희소 가치와 트렌드 사라지고 매력도를 있다. 같이 가져가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사라져가고 이제 있다. 드라마에서 보든 할머니들이 그런 너무 이제 엄마 비슷하게 좀 젊어지고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의 없어요. 모습들은 네. 없어지고 그 큰 치마를 입으시고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렇죠. 손녀딸을 껴안아 주시던 그런 할머니 집과 할머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이 조금 음식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싶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홍신혜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할머니 진짜 기억하면. 할머니의 최대 수혜자예요. 제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우리 식당도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그릇들을 사용을 하고 그 있고. 그릇이? 네네. 그리고 뭐 할머니가 사용하던 그 도구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를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재현하시는 거잖아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할매니얼의 원조와 그러네요. 최대 수혜자인 건데 저는 우리 할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지만 저희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계셨으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김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면 다시마 튀각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를 발효를 시켜갖고 튀겨서 꿀물에 찍어주던 그 주악떡 뿐만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우리 외할머니는 흑임자를 얼음에 넣고 비벼서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걸? 이거 일단 꿀 뿌려갖고 먹으면 이게 빙수잖아요. 어머나. 이게 이제 여름 간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빙수기계가 옛날에 이렇게 착착착착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잘 안 가라지긴 안 하지만. 가라지죠. 그리고 네. 얼음 씹느라고 아주 더 그렇죠. 시원하고 고통스러웠던 그거에다가 흑임자 흑임자를. 발효하고 그렇죠. 흑임자는 사실 옛날에 더 귀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중국산이 하도 많이 수입이 되고 양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조금 더 파퓰러해진 메뉴지만 여기에다가 꿀을 샥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세상 둘도 없는 빙수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그렇군요. 지금도 이런 빙수나 과자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할머니께서 화로에서 고구마 구워주셨던 거, 곶감 이렇게 해서 수정과 그렇죠. 네, 좀 겨울에 이렇게 갖다 주시고 옛날에는 동치미 국물. 그렇죠. 통으로 들어가 있었고 맞아요. 동치미 국물이 정말 되게 탄산 같은 게 느껴지는 굉장히 시원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음식들이 모두 다 20대 친구들한테 유행처럼 번지고 그러면 지금 있는 20대들이 먹는 걸 좀 얘기를 해보죠. 뭘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서. 사실 이게 이 할메니얼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겨나서 그렇지만 한 7, 8년 거의 10년 전부터도 유행이었어요? 전통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젊은 친구들이 가서 줄을 서서 구경을 하고 밥을 먹었었던 풍습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전통을 존중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데 거기에 줄을 제일 많이 섰던 게 제가 방금 말했던 흑임자 콩가루 빙수. 그리고 그 약과인데 약과를 이렇게 페이스트리처럼 만들어서 페이스트리 약과라고 하는 것들 같이 파는 이런 카페들은 정말 줄을 2시간씩 서서 그리고 이 카페의 이름에 항상 외할머니라든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을 상기시키지만 모습이나 맛은 굉장히 세련된 것들. 그리고 콩가루가 붙어있는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인절미가 아니라 약간 도넛 같은 거 있잖아요. 서양식으로 만든. 거기에 이제 콩가루를 입혀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든 것들도 많이 있고. 과자도 이런 게 한동안 유행이었죠. 과자도 많이 유행이었죠. 인절미 과자도 있고. 인절미 과자. 바사삭한데 겉에 콩가루 묻은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우리가 흔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한식에만 응용될 것 같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한 디저트 종류들도 되게 많이 있었죠. 그래요? 사실은 뭐 약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약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꿀에다가 다시 집청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커피 대신에 곡물 라떼를 마신다든지. 곡물 라떼 맞아요. 요즘 애들 그쵸?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랑 같이 대두가 되는 게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디저트에도 단백질 바람이 불어 있어서 귀리라든지 곡물 중에서도 단백질이 높은 그쵸. 현미, 콩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대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떠오르는 게 요즘에 그 흑임자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로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죠. 그걸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엄마 생일 때 이런 케이크를 먹었어 하고서는 이제 인증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충무로에 가면은 태극땡이라는 오래된 과자점이 옛날에 이렇게 견과류로 지금 모양새로 하면은 한 8가지 조각이 나 있는 것처럼 견과류로 장식을 한 케이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땡의 그 동그란 그 원조 케이크. 그렇죠. 버터크림 케이크. 버터크림 케이크. 거기가 또 카스테라도 있고. 맛있잖아요. 그것도. 맛있죠. 그걸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세대들도 그걸 맛있다고 인지를 하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견과류가 잔뜩 올라간 케이크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크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이걸 맛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 성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 그쵸?
옛날 것이 좋다라는 게 인식이 그냥 그저 맛있어서가 아니고 영양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우수하고 월등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라 훨씬 더 뭔가 더 잘 먹고 건강하던 시대였던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20대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트렌드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그냥 그 예전 게 아닌 것만으로도 새로운 거가 뭐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건강한 걸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뭐 상품을 내놓고 지금 이제 유행을 이끄는 그런 것들이 많겠네요. 예전 걸 이게 이제 디저트의 트렌드죠. 사실 디저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가 먼저 만들어내는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자가 이런 새로운 게 있어 하고서는 소비자들을 교육을 하면 이게 교육이 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사는 이런 시장이었었는데 지금 이 할메니얼 트렌드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먼저 원하는 게 이게 건강과 아까 말씀드린 희소 가치와 매력도가 같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찾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늘어나고 재료도 다양해지고 이 카테고리 자체가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근데 저희한테는 참 좋은데요. 사실은 이런 디저트는 예전에 먹었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라 중장년층이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원래 좀 같이 못 즐기는데. 네, 같이 못 즐기는 카테고리가 디저트였죠. 그러니까 후식을 먹으러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라고 하면 정말 난생 보도 듣도 못한 케이크 같은 것이 앞에 있으나 막상 먹어보면 케이크가 아닌 이런 많이 것들이 느끼하기도 하고. 맛적으로는. 근데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회귀 현상을 사실 그러니까 외식에서는 이거를 회귀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뉴트로를 넘어선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또 인증을 받아서 다시 들어와요. 해외에서 어떤 드라마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들의 어떤 그런 유행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달고나라든지 오징어 게임 드라마처럼 그렇죠. 달고나 이렇게 너무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한동안 너무 흔해서 외면했던 것들을 없어질 뻔했었어요. 그렇죠. 정말. 근데 그거를 다시 유행처럼 번지게 만든 장본인이 만든 건 우리지만 해외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각광을 받는 것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렇대. 뭐 치킨이나 삼계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믹스 굉장히 커피도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늘 드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한 바리스타가 아니 이런 황금 비율이 다 있냐.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적인 트렌드가 한국에서 오히려 또 다시 더 인정을 받고 새롭게 개발을 하게 된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건강이라는 요소가 여기에 더해져서 한국에서는 이게 더 많이 쪼개지고 그리고 더 많은 상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군요. 아주 좋은 현상. 그러면 요리 연구가로서 이 트렌드 안에서 앞으로 나올 만한 게 있다. 혹시 뭐 새로운 메뉴 하나 제안해 보실 게 있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하면은 또 가만히 꽁꽁 숨기고 있다 빨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번질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음식이 뭐 약과도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그런 상품군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건빵도 옛날에는 그냥 건빵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 건빵에다가 고무를 묻힌다든지 건빵을 크게 만들어서 빵 자체를 뭔가 매력 있게 만들다든지 이런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건빵도?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또 뭐 옛날에는 건빵 그러면 군대에서 먹던 그냥 하나죠. 뭐 별사탕 들어있는. 그렇죠. 목매는 그런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많이 못 먹죠. 요거 자체를 변형시킨 굉장히 매력 있는 디저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건강한 식탁 오늘은 일명 할메니얼 디저트 저희가 젊은 세대 입맛과 감성을 잡는 디저트 얘기를 해봤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